삼성전자 HBM 칩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저 아직이란 말을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분명히 삼성은 어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수주는 받을 것이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참 뭐라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9% 급등하면서 많은 기대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 네. 어쨌건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1조 넘게 나오면서 코스피 현물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네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뭐 얼마 전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목 놓아서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AI의 어떤 시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어저께 그 아침에 이미 나왔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값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숫자를 보여줬죠. 매출이 정년 대비해서 3배 늘었고 순이익도 한 7배 넘게 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시장도 물론이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이제 온기를 불러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비록 지수상으로는 좀 미끄러졌지만 그 안에서 오른 섹터들 보면 사실 엔비디아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역시 작년 초 이후에 근 1년 반 동안 AI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이번 매출에서 느끼듯이 AI가 죽지 않고 계속 커질 것이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젠순왕이 얘기한 대로 다음 분기는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 AI가 계속 더 좋다는 얘기는 귀결하는 건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날 거고 전력은 계속 모자랄 거고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부진한 시장 가운데서도 전력주들 다시 상승하는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일 이제 돋보였던 섹터가 뭐냐면 푸드, 식품 쪽하고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쪽이었거든요.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감. 지금 다른 쪽이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얕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한 실적을 나타냈던 식품주라든가 뷰티 관련된 섹터 쪽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온 게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별한 호재성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전체적인 지수를 좀 하방으로 만들었던 건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미국도 사실 오늘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다우는 무려 한 6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나온 게 이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가 예상치 이상으로 상당히 잘 나오면서 또 한 번 금리 인하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제 연준 의사록에서 일부 매파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중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쪽은 사실 오늘 굉장히 급박하게 얘기들이 오간 걸 많이 아실 거예요. 아침 한 8시쯤 돼가지고 로이타발 뉴스 이래가지고 삼성이 이런 퀄 테스트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속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속보면서 내용이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있죠. HBM 쪽 담당하고 있는 임원이 왜 엔비디아로 급파를 된 거냐에 대한 해석을 사실 일주일 사이에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추리가 많았습니다. 이거 일이 잘 풀려고 간 거냐 아니 뭐가 턱 걸려가지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간 거냐 이런 양쪽의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 기반으로 보면 야 이거 뭐가 사단이 났구나 이래서 뭔가 보완하려고 간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많이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삼성전자 발로 나온 얘기가 일단 콜 테스트를 통과 못해서 2주 정도 보완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게 아마 끝나는 지점이 이번 주말 정도 내외로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제 보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기도 하고요. 삼성에서는 그 낮쯤에 약간 이제 반박성 기사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실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 한 10월 이후에 이런 HBM3E 모델에 대한 퀄 테스트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 뿐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아마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견져 보면 왜 이렇게 테스트 기간이 길지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고요. 뭐 8단, 12단 이제 동시에 하다 보니까 길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일각에 또 뭐 익명의 뭐 그 관계자라고 얘기 코멘트 나온 거 보면 테스트는 한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도 있어서 제가 봐선 삼성전자 쪽에 대한 어떤 엔비디아 향해 뭐 지금 HBM2 정도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훨씬 이제 차세대 성격의 5라든가 6 정도 되는 쪽에 이제 HBM 공급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뉴스로 나왔던 뭐 400명 정도의 에이스를 TF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대응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극단의 지금 상황에 어떻게 보면 몰려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 뭐 왜 중국도 사실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엄청난 부양책을 끌어다가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경기 부양의 의미로 좋아도 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억지 부양을 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삼성도 이게 뭐 이번에 엔비디아 사실 뭐 매출 자체야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나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딱 부러지게 하면은 몇 프로 안 되겠죠. 근데 엔비디아 쪽으로 내가 하이닉스보다 처져가지고 HBM 뭐 고사양의 그런 차세대 HBM을 납품하는 비율이 떨어진다던가 뭐 테스트를 여전히 좀 답보 상태로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오늘 이슈로 해서 삼성전자가 한 3% 내외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 시장을 갉아먹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아마 뭐 빠르면 수주 내지는 뭐 한두 달 내로 공급에 대한 이슈는 제 생각엔 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마 우리한테 드러내지 않은 약간의 좀 속박이 돼 있는 원래 이번에 이거 제안을 하면서도 뭐 일각에서는 불량률이 나왔을 때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그런 정도의 각오도 얘기를 한 바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엔비디아 쪽으로부터 HBM3E에 대한 뭐 수주를 일부 받더라도 굉장히 그 수량이 초도 물량이 적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이 삼성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게끔 작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그 삼성전자 글쎄요, 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인데 요즘은 완전히 그 기술과 관련해서 좀 모욕스러운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일주일 전인가요? 그 삼성전자 DS 부문 부문장의 교체 이슈까지도 있었어요. 정규 인사 처리 아닌데도 네. 갑자기 이제 뭐 맞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동안 HBM에 대한 이런 그 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의 조금 뒤짐과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반성 겸 채찍질을 위해서 아마 수장도 좀 교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제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좀 위상이 조금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뭐 다른 것보다도 주가라든가 또 최근에 사실 입질이 들어왔던 외국인들 기관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합쳐서 거의 한 1,000만 주 팔았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면 이게 단기에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제 메이저 수급들의 논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취향도 그렇지만 대형주에 대해서 꼭 뭐 좀 편입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축에 좀 속하는 성향인데 네. 제가 몇 년 만에 사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사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3~4% 정도 빠지면은 드디어 살 때가 됐다. 이게 뭐 악재성 내용이 공개가 됐고 이런 거가 이때 아니면 이런 가격까지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분명히 저는 며칠 내로 반박이든 뭐든 나올 거고 이게 아까 그 제가 지금 보여줬던 화면에서 그거잖아요. 삼성전자 HBM 칩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저 아직이란 말을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아직 아직 진행 통과 중이다. 안 한 것뿐이지 누가 페일이라고 단정 지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삼성은 어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수주는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모든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을 거고 충분히 지금의 굴욕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치를 곧 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3, 4% 미끄러지면 제가 아마 삼성전자 사라고 한 건 제 기억 속에 한 5년 만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그 정도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력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야죠. 지금 삼성전자의 자존심이 있죠. 자, 오늘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 그 외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앞서서 뭐 호재성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조금 제 얼굴 보면서 맨날 좋은 섹터, 뭐 다음 주에 뭐가 좋을까 이런 거 하면은 너는 2달째, 3달째 맨날 똑같은 것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다른 데 가서 놀아봤자 다 소용없고 결국은 이쪽으로 다 회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식품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삼양식품 그래프라든가 뭐 라면 소개를 드리면서 삼양식품이 드디어 뭐 50만 원짜리 그런 목표가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삼양식품 리포트 중에는 무려 목표가가 62만 원짜리도 등장을 했거든요. 앞으로 더 간다,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K푸드에 대한 열풍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다못해 지금 최근에 김밥 싸는 김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시푸드라는 이름이 붙은 몇 개 종목이 오늘 20%대 상승이 나왔고 또 미국의 냉동김밥이라든가 우리나라 스타일의 핫도그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래요. 그런 냉동식품 관련해서 우향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두부 중심의 풀무원도 오늘 10%대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전력주들이 사실 짧게는 2, 3일 전부터 아니면 한 일주일 전부터 고점을 치고 작게는 한 10에서 15% 정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뭐 새로운 실적에서 본 바 AI가 여전히 공급보단 수요가 우선이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력이 모자라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한 번 통하면서 오늘 전기류라든가 전력주들, 전선주들 이런 것들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 확연하게 나온 것이 K뷰티, 화장품에 대한 또 수요와 실적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도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이런 류들도 강했고요. 지금 선진뷰티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묶였는데도 아침에 0%대로 시작해서 한 15%대까지 올라가는 기염이 나왔는데 저런 종목은 인그루드 앱과 함께 최근에 선크림 관련주라고 또 특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이 무진장 덥고 태양이 엄청나게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선크림 많이 발라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부 지금 해외 뉴스 간밤에 보시면 파키스탄 같은데 50도가 넘어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서도 휴교령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지구촌이 아주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선크림 관련주들 몇 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HLB 이슈로 해서 바이오가 조금 꿀렁대고 했습니다만 역시 알테오지온이나 비만 쪽 관련된 또 제형 관련주로 펩트론이 이틀째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 나왔고요. 52주 신고가 종목은 아주 뭐 골고루인데요. 결론은 전력 중심입니다. 제가 뭐 서진 시스템은 한 2달째 저 ESS 쪽으로 해서 제일 조명을 받을 거 그랬는데 2주 전에 47% 정도 되는 기존 주식 대비해서 47%의 시비 물량이 등록이 됐는데도 거래가 안 터지고 물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3만 원대 훌쩍 넘는 신고가 나오기도 했고 또 미국 인디 화장품 쪽에 판로를 개척하는데 선봉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실리콘투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저 종목군들 안에서 느끼는 건 1분기 때 실적 엄청나게 나온 섹터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러한 종목들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고 있어야 되는데 네. 참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다음 주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다우 중심으로 보면 일단은 뭐 일단의 그 웬만한 목표가를 좀 채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다우가 4만이라는 포인트를 찍었으니까요. 아마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밤에 사실 금리 관련된 이슈는 뭐 최근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4만에서 3만 9천까지 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4만 찍고 잠깐 다운을 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차익 매물 요때 조금만 올라도 약간 내놓고 좀 쉬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엔비디아 영향 아니었으면 나스닥도 제법 좀 빠졌을 법한 상황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기업 분할, 액면 분할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배당하고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쫙 몰아서 뭐 빠질 여지를 주지 않는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게 되면 뭐 다시 한 $100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거 다시 $100 된 다음에 또 한 $200-300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00 기준으로 최근에 목표가 상향을 하는 리포트들이나 외국계 쪽에 비전은 지금 한 1,200에서 한 1,300불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목표가가 제시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끌어가는 시장이나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일단락은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 지수상으로는 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시장의 좋은 모습은 그대로 따라하지 못하면서도 또 쉴 때는 같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HLB 이슈라든가 삼성전자 이슈에서 지수 대형주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한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월달 하순이나 6월달 초반 정도까지는 몇 개 경제 지표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연동이 나오겠습니다만 최근에 경제 지표가 한마디로 골디락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준이 얼마 전에 파월이 얘기했던 대로 다음번이 금리를 안 올린다에 지금 환호를 했을 뿐인데 연내 금리를 못 내린다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짙어지면 지수는 조금 하방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 완전히 괴멸 상태다, 큰일 났다 앞으로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약간의 좀 바운더리가 안에서의 제한적인 하방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매파적인 분위기로 미국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을 한 대 맞은 격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다우가 4만을 거침없이 찍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죠? 그럼 바로 5만을 향해서 그냥 진군을 할 거냐? 가뜩이나 또 어닝 시즌도 거의 끝나서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다우 4만을 어렵게 찍었으니 이제 조금은 기간적인 조정과 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나온 PMI라든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줄은 거를 좀 과대하게 해석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3, 4, 5월 동안 쭉 그랬습니다만 금리가 연내 내릴 것 같지 않아라고 그렇게 계속 2, 3일 시장을 하방 쪽으로 자극을 했지만 결국은 다우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간 것처럼 이번도 사실 올라가는 추세에서 잠깐 짓눌리는 것 뿐이니까 너무 아직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한 2, 3일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경기가 금리 안 내려도 튼튼해 이렇게 또 재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물론 서학개미도 계시고 중학개미도 계십니다만 우리 국내 시장에 조금 오리엔트 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OECD 20개 주요 국가 중에 14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못 찍는 6개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거의 한 70% 이상이 연내 최고도 아니고 사상 최고치. 근데 우리는 3월 달에 연중 최고치가 한 다음에
그거에 다가서긴 하지만 넘지 못하는 정도의 좀 안타까운 좀 흐름인데 어차피 양 시장의 가장 뭐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몇몇 개 종목들의 이슈가 좀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다음번에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유동적이거나 불확실한 부분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다른 쪽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뭐 그냥 IT라든가 반도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증권 시장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틀지 못하면 뭐 지수의 상방을 지금 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삼성전자 지금 뭐 테스트 받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뭐 갑의 논리로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랑 견줘서 뭐 서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이제 시험대에 놓여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기에 삼성전자 분전을 통해서 콜 테스트 통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회자가 되면은 다시 지수가 좀 정신 차리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게 넉넉하게 잡으면 뭐 한 6, 7월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테스트는 충분히 더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 장을 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